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첫 삽도 뜨지 못했다는 소식 이미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의회 승인건으로 말썽입니다. 실제 계약으로 볼 수 있는 사업개발 실시 협약을 맺으면서 의회 승인 없이 진행됐다는 건데요. 정작 장흥군은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송효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8일 장흥군과 한국서부발전, IT에너지 세 곳이 사업개발 실시협약을 맺었습니다. 장흥군은 행정적 지원을, 한국서부발전은 발전사업 허가 취득 관련 업무와 기술 검토, 연료 가격과 환율 등을 위한 협의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IT에너지는 실질적인 사업 자금을 마련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시 자리에는 정종순 장흥군수와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 IT에너지 김동석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업개발 실시협약, 즉 MOA를 맺는 과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승인을 했어야 돼. 승인을 받았어야 돼.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MOU 처리해놓고 나중에 보고하고 또 MOA 처리해놓고 보고하고 언론에다가 사정없이 띄웠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슬그머니 발빼기를 하고 있다. 양해각서, 즉 MOU를 맺는 경우 일반적으로 어떠한 거래를 시작하기 전 쌍방 당사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담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MOA의 경우 기본적인 일반 거래 조건을 양 당사자 간에 합의 결정하고 이것을 문서화해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내용을 교환 소지함으로써 기초 계약과 비슷한 효력을 갖습니다. 통상적으로 지자체와 기업이 MOA를 맺는 경우 해당 의회의 승인 이후 체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장흥의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이후 의회에 보고하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의회 측은 지자체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지만 의회 승인을 받은 이후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책임이 수반되는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의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장흥군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 MOU 당시 해당 사안에 대해 먼저 보고를 했고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인 만큼 승인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MOU를 하고 그다음에 MOA를 체결했기 때문에요. MOU 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걸 먼저 급할 때는 먼저 하고 의회 보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고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군이 뭘 해줘야 될 것은 없어요. 돈이 들어가고 그런 거 없기 때문에. 당시 맺은 실시 협약서의 유효 기간은 1년. 지난해 7월 맺은 협약은 이달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협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는 상태. 지난 1년간 MOU와 MOA 외에는 별다른 진행이 없는 가운데 1조 2천억 원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의 향방에 어두운 그림자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 즉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근로자가 될 수 있는데요. 최근 목포의 한 도서관에서 한 계약직 근로자의 업무 종료를 놓고 감노는 박이 뜨겁습니다. 사실상 무기계약직 대우를 받아왔다는 근로자와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교육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건데요.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도서관에서 2년 넘게 시설 관리직으로 일했던 A씨. A씨는 지난달 30일 갑작스러운 계약 만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2017년 8월부터 계약직으로 일해왔지만 지난해 1월 사측의 시설 관리직 공개 채용 이후 사실상 무기계약직 대우를 받아왔다는 것이 A씨의 주장입니다. 도서관 직원들의 회식에도 함께 참여하는 등 정상적으로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해왔다는 겁니다. 수많은 일을 하며 수년째 근무해오던 중 공무원 결혼이 보충됨에 따라 며칠 만에 자동 해고되었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윗분들의 인사嘱託 권유 섞인 희망 부분에도 몸도 마음도 아끼지 않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그 믿음은 보기 좋게 한순간에 어그러졌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조를 살펴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급기관인 전라남도 교육청은 A씨의 경우 계약 기간 중 일정 기간 업무 공백이 있었던 만큼
정규직 전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저희는 한 번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어떤 경우에는 계속 근로를 인정받아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동일한 사안인데 어떤 경우에는 계속 근로가 아니다, 계속 근로 단절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법적인 다툼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A씨에 대한 부당 해고를 철회하고 즉각적인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노조 측은 교육청에 말한 A씨의 업무 공백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하고 환영회 참석을 지시한 것 역시 사실상 채용 내정 상태로 보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전남교육청이 A씨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공개 채용에 나선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공백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기간이 길지 않고 담당 업무 및 근로계약 내용이 동일한 경우 근로관계 지속성은 유지된다라는 관례에 저촉되고 지나치게 형식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한 것으로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일 뿐이다. 현재 전남 지역에는 A씨와 비슷한 처지의 계약직 근로자가 10명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남지부는 교육청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올 들어 순천시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28만 1,800여 명을 넘기며 전남 제1의 도시로 급부상했는데요. 순천시가 처음으로 전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입자들은 대부분 순천의 생태 환경과 주거 환경의 매력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순천시 인구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8만 1,873명. 지난해 12월보다 무려 2,200여 명 더 늘어나면서 전남 제1의 도시로 우뚝 섰습니다. 지난 4월과 5월에는 인구가 소폭 줄었지만 6월부터는 다시 인구 증가 회복세에 접어들었습니다. 28만 1,000여 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천에 전입한 새내기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만족도를 물었습니다.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30.4%, 만족한다는 38.8%로 전체 응답자의 69.2%에 달했습니다. 다음으로 만족하는 주요 요인을 살펴봤습니다. 생태 환경이 34.5%로 1위, 주거 여건이 24.6%로 2위에 올랐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를 중심으로 한 생태 환경, 그리고 신도심 개발로 인한 깨끗한 주거 환경 덕을 톡톡히 본 겁니다. 청년이랑 생태랑 사람이랑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순천이잖아요. 근데 저는 특히 이 청년에 대한 인프라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같은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무척 많고, 그리고 청년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청년분들이 많이 순천에 와서 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전입한 새내기 시민들에게 순천시가 지원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25.4%를 차지했고 문화시설 확충이 13.8%, 주거 여건 개선과 보육 지원, 공공의료기관 유치가 뒤를 이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각 실과별 발전 계획에 녹여낼 방침입니다. 오셔서 생활하셨을 때 정말로 이제 더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조금 생활 구석구석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조금 매진해서 해보려고 하거든요. 시민분들도 그런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도시를 꿈꾸고 있는 순천시. 전입자들의 만족도 역시 생태 환경이 1순위로 조사된 가운데 보다 안정적이고 친생태적인 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죠. 특히 교육 현장은 원격 수업이 진행되면서 교육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던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수업 참여도나 학력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전남교육청이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원격 수업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지역은 820개 학교 가운데 85개 학교가 원격 수업을 격일이나 격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올해 처음 진행되는 원격 수업인 만큼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수업의 집중도 저하는 물론 교육 격차 심화 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라남도 교육청이 지역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 4,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원격 수업이 확대될 경우 우려되는 점으로 학습 결손과 교육 격차 심화가 65.9%로 집계됐습니다. 세계적으로 학교 수업같이 이렇게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애들이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온라인 시험이랑 보통 1시간에 4시간 반이면 모든 수업을 다 듣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시간을 갖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하루 종일 퇴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라남도 교육청은 학습 콘텐츠 부족 현상을 대처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원격 수업 콘텐츠 100과목을 제작할 방침입니다. 또 학생 활동지와 구글 설문지, 파워포인트로 제작한 동영상 등을 활용해 학생과 교사 사이에 소통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영어 수업의 경우 PPT 동영상과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 내용에 대한 이해와 질문이 가능하도록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학생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강화한 전남형 원격 수업 콘텐츠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제작하는 원격 수업 콘텐츠는 전남교실온.com에 다음 달부터 게시됩니다.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교육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교사는 물론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콘텐츠가 제작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옛 목포세관 부지와 창고 건물이 국가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목포의 근대 역사 자원을 관리하고 복원하는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항구와 인접한 곳에 자리 잡은 낡고 허름한 건물과 공터. 개항 직후이자 일제강점기인 1908년에 목포세관이 들어섰던 곳입니다. 지금은 1950년대에 지어진 창고 두 채와 부지만 덩그러니 남아 옛 세관의 형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군산세관이 같은 시기에 들어선 만큼 비슷한 형태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군산세관 그 건물을 보시게 되면 목포세관도 이렇게 생겼을 것이구나. 그 설계도면을 갖다 했기 때문에 거의 똑같을 정도로 같은 해에 그 건물이 준공이 됐거든요. 문화재청은 최근 옛 목포세관 창고 건물과 빈터를 국가문화재 786호로 지정했습니다. 전국에서 네 번째로 개항을 맞은 목포만큼은 일제 탄압이 아닌 자주 개항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목포세관은 1897년 목포 개항과 함께 지금의 목포진 자리에서 해관이란 명칭으로 관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07년 세관으로 이름이 바뀐 뒤 이듬해 옛 터가 남아있는 목포 항동으로 부지를 옮겼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형태가 남아있는 창고는 그동안 개인이 임대해 창고로 쓰고 있는 상황. 목포시는 문화재 등록을 계기로 창고 정비는 물론 본관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활용 방안도 찾기로 했습니다. 유구조사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석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노출 전시를 통해서 자원화가 될 것 같고, 앞으로 두 곳은 세관 창고로서 어떤 기능을 했는데 이걸 관광 자원화하는 복합 공간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쪽을 자주적 개항의 랜드마크로 활용될 수 있도록. 120년 개항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탓에 도시가 갈수록 설람화되고 공동화 현상을 겪었던 목포 원도심. 그동안 방치됐던 근대 역사 자원들이 이제는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낙후된 지역에 조금씩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호남권 최초로 순천 지역에 글로벌 웹툰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출신 웹툰 작가와 웹툰 작가를 꿈꾸는 지망생들에게 작업실을 내어주는 공간입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웹툰 기본 수업을 진행하면서 컨텐츠 산업 저변 확대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 장천동에 들어선 글로벌 웹툰 센터입니다. 센터 1층에는 수많은 작가들의 책과 일러스트가 전시돼 있고 또 한편에는 카페가 마련됐습니다. 2층은 강의실입니다. 시민들이 웹툰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수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직접 웹툰을 그려보고 작가들의 코칭도 받으면서 웹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역 출신 등단 작가들도 글로벌 웹툰 센터에 입주했습니다. 작업실은 24시간 열려 있어서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합니다. 한 달 내내 거주하더라도 임대료는 5만 원. 작업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어 작가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집에서 작업하는 것보다는 작업실에 나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이제 그런 마인드에서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공모전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시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빨리 알 수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순천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를 비롯해 관련 학과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웹툰 산업을 이끌고 있는 국가는 중국. 순천시는 중국 유학을 준비하는 지역 작가 지망생을 위한 웹툰 산업 인프라 구축에 나섰습니다.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워낙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제 중국 쪽으로 진출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에 있는 청년들도 중국으로 이렇게 진출할 그런 젊은이들이 우리 순천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콘텐츠 산업을 이끌 호남권 첫 글로벌 웹툰 센터. 작가 지망생들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을, 시민들에게는 웹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면서 콘텐츠 산업 저변 확대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드론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드론 산업을 지역의 대표 산업으로 만들려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바로 전남 고흥군의 이야기인데요. 고흥군이 국내 최대 드론 산업 중심 도시가 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공간, 드론 체험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고흥군은 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유치해 최대 드론 산업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 사업에도 선정됐습니다. 이곳에 세워질 드론 지식산업센터에 5G를 기반으로 드론 빅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스마트 농업 시스템을 개발하는 지원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실증지원센터 운영 방식은 이렇습니다. 드론으로 여러 농지를 관찰하고 5G 전송망을 활용해 통합 관제센터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전송된 데이터들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표준화되고 실제 기술 개발을 거쳐 농업에 활용됩니다. 통합 관제 플랫폼과 거기에 임무 이력 시스템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드론이 어디로 비행을 하며 누가 비행을 하는지, 어느 위치에서 비행을 하는지 이런 데이터들도 축적이 되고요. LTE 통신이나 5G 통신 기술을 접목시키면서 비행 데이터, 그다음 비행 안정성 이런 것들까지 확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기업을 위한 마케팅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도 양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주관하는 전남 테크노파크는 고흥군과 함께 오는 2023년까지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은 내년에, 무인항공기 전문단지는 2023년까지 조성될 예정입니다. 남은 과제는 관련 규제를 푸는 것. 저희 군은 기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드론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드론 규제자의 특구 및 특별자유구역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드론 규제 자유 특구와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은 올해 11월 말쯤 확정될 것으로 고흥군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